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혜민입니다. 우선 이른 오전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세션 주제로 준비한 주제는 AI 상상을 현실로 제미나이 4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실질적인 성과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상상만 해왔던 일을 실제로 현실로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그럼 혹시 이렇게 거창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업무 관점에서 뭔가 집중해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팀원끼리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모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논의해서 아이디어를 산출물로 만들고 그 산출물을 서로 논의해서 더 나은 산출물로 만들어서 보고해서 뭔가 비즈니스에 좋은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경험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께서는 이제 IT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나 IT 리더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고 산출물을 만들어 왔던 과정이 마냥 즐겁기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의 어제의 삶은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IT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뭔가 연휴를 낀 제안서 제출이라는 그 작업을 굉장히 길게 했었어요. 거의 한 100여 장 되는 장표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내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그때 이런 과정들이 경험할 때 AI가 없었으면 이건 못했겠다 싶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협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치기도 했던 경험들을 실제로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저는 AI를 통해서 뭐 마법과 같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과정이 조금은 더 수월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부분은 아까 토마스 쿠리안의 오프닝 메시지에서도 AI는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큰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공감대는 모두가 이미 가지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과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처음에 집에 인터넷이 됐던 그 경험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채팅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경험들 굉장히 새로웠고, 그런 경험들에 이제 모바일이라는 이동성까지 더해져서 이동하면서 연결된 경험들을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게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한 20여 년, 25년 정도밖에 안 된 경험이에요. 근데 그 20여 년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업무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피드를 하나 봤는데 뭐 몇 년도 직장인이라고 해서 막 물이 홍수가 나서 허리까지 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그걸 봤어요. 모바일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일인가라고 떠올리겠지만, 그런 디지털화 기술에 대한 접목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미 많이 바꿔나 있듯이 AI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를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는 AI를 도입한 회사와 도입하지 않은 회사만이 존재할 것이고 AI의 채택 여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토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과 이런 화두들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서 내용들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을 몇몇 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안고 있는 질문일 거예요. 대체 왜 AI를 쓰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AI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AI가 필요하고 AI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질문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심오하고 방대한 질문에 뭔가
정답을 알려드리기보다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팁을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솔루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무엇을,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빠르게 검색하고 요약하는 것 AI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 컨텐츠를 실제로 산출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셨죠. 이제 AI가 그 초안을 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기계가 해야 되는 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좀 더 양질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작업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이제 AI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화두들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AI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업무들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에 경험했던 거와는 다른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산출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로 안전을 놓치고서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는 영역까지 AI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5가지 테마만 보더라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짧게 오늘 워크스페이스 제미나이 기능을 처음 마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워크스페이스의 주요 테마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제가 뒤에 데모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나 조금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토픽,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의 아젠다 토픽들 중에서 문서를 검색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AI가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이 처음에 어떤 회사였죠?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쉽게 검색 서비스를 해왔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AI를 만나서 이제 더 쉽게 문서를 검색하고 요약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뒤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내가 검색어를 잘 입력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빠져서 데이터를 놓치고 수긍의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에게 요청하듯이 유진님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때 뭐 세일즈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조금 담겨 있는데 보안 내용도 조금 들어있던 그 장표 좀 찾아주세요. 사실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만약에 매니저가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면 정말 절레절레 했을 것 같은데 AI 찾아줍니다.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정말 자연어로 질의하듯이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을 보다 많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들이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일은 정말 많이 수월해지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제안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는데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저는 어려웠던 건 뭐냐면 발표 자료의 그 제목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표 자료는 뭘까요? 기대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해놓은 업보이기도 한데 인사이트를 막 줘야 돼요. 장표 한 장을 딱 보면 막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장표에서 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그 장표들을 만들다 보면 우리는 너무 지쳐요. 그리고 아주 눈에 띄는 장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죠. 디자인하는 팀, 이미지를 하는 팀, 이거 저작권 문제는 없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들 너무 깁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거 말하고 싶어요인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냐라는 것들이 늘 힘든 부분이었는데 어떤 회사는 갑자기 이제 톤을 바꿔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는 만들지 마. 우리는 노트를 만들자라고 변화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를 제가 이제 미팅에 들어가서 보니까 발표 자료를 그냥 노트로 만든 거랑 똑같아요. 골자는 뭐냐면 쉽게 어떤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정말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AI는 우리가 AI에게 컨텍스트를 주어주고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참조 데이터를 주어주면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목적에 맞는 자료들도 AI와 함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발표에서 가장 대대적인 발표였을 수도 있어요. 구글의 gemini.google.com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는 유저분들께 더 폭넓게 지원된다라는 공표가 된 부분이고요. gemini.google.co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작에 한국어 서비스를 해왔던 서비스이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컴포넌트에 붙어 있지 않은 질의들을 다양한 질의들을 요 웹 인터페이스,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자유롭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면 새로운 IT 트렌드, 보안에 대한 질문들 마구 쏟아내셔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교하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나은 퀄리티의 답변들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큰 행사들, 뭐 마케팅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구글 클라우드에서 진행했던 행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때 운영했던 쇼케이스, 이제 부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쇼케이스에서 정말 줄을 서면서 가장 많이 열광해 주셨던 부스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트랜슬레이티드 캡션 부스였어요. 어떤 거냐면 한쪽에는 이제 영어만 하실 줄 아는 외국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우리 한국 고객분들이 한 분씩 폰 부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Q&A를. 제미나이의 가장 좋은 기능은 뭐예요? 제가 써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보통은 딱 화면에 외국인을 마주하면 사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어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떠듬떠듬 영어를 하죠.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그 고통에 언어의 고통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그냥 자기의 모국어로 회의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걸 그럼 난 어떻게 알아듣지? 걱정 없이 트랜슬레이트 캡션, 내가 원하는 번역된 캡션으로 답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외국 영화를 보면 자막에 달려있는 그 경험처럼 화상회의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편하게 캡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 대한 경험. 아까 전에 이제 인터넷, 모바일, AI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모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덕트이에요. 솔루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편안한 단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보통은 뭔가 형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쓴다라고 하면 나 잠깐 들어가서 쓸게. 이메일 보셨어요? 나 지금 이동 중이라 못 봤어.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상황에서 가장 공식력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을 들어가서 보고 나중에 회신하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메일을 볼 때 아주 복잡한 메일 스레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12명이 막 회신을 주고받았어요. 물론 다 봐야 되지만 너무나 복잡하기에 우리는 복잡한 스레드를 요약해서 이 메일이 어떤 컨텍스트를 가진 메일인지를 쉽게 보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내용에 의견을 주고 싶다. 집에 들어가서 회사에 복귀해서가 아니라 메일에 대한 간단한 나의 의견을 기입하게 되면 이 똑똑한 AI가 이메일 포맷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 메일을 정말 유려하게 써줍니다. 어쩔 때 보면 저보다 정말 더 잘 쓰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메일에 대한 초안들을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매니저나 뭐 고객의 굉장히 탑 레벨이나 메일을 주셨어요. 메일을 딱 봤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내가 이 메일에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감도 못 잡겠는데 라고 할 경우에는 AI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고 메일에 대한 초안을 우선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옵션이 몇 개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옵션을 주면 거기서 갑자기 유레카 딱 깨어지는 통찰력을 얻기도 하거든요. 컨텍스트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은 이런 것들이 있겠네. 요거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좀 답변을 더 수정해 볼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더 신속하지만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AI가 사려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션은 요 토픽은 이제 마지막 저희 원유님 토픽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인데 AI가 이제 우리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더 안전하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영역까지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마지막 세션에서도 한 번 더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 지난 거의 1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저희가 공식적으로 데모를 다 영어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미나이의 한국어 로드맵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위 언어로 포함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공표되기까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달려왔거든요. 이제 구글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기능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정말 멋진 기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저의 인터페이스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잘 쓰는 기능을 한국어로 데모를 좀 떠와 봤는데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보를 찾을 때 구글에 의존을 많이 하죠. 구글에 의존을 해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보안,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 이런 저런 것들을 찾는데 정보의 바다, 이제 식상한 표현인데 진짜 정보의 바다예요. 너무 많아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앱 런처에 포함되어 있는 제미나이다 구글닷컴을 통해서 이동해서 프롬프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쏟아내기 시작해요. 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에 대해서 궁금해. 근데 접근 제어하는 방법이랑 문서 보안하는 방법이랑 나 이메일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메일에 대한 보안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줘 라는 것을 프롬프트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어땠죠? 우리가 늘 경험해 왔듯이 쭈루룩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접근 제어는 이거고요. 문서 보안은 이거고요. 그 밑에 메일 보안은 이거예요. 어쩌면 누군가의 보고 자료로 바로 써도 될 범직한 수준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리스트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와 정말 좋다라고 만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아래 G마크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딱 클릭하면요. 이런 놀라운 레퍼런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할루시네이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얘네들이 너무 AI가 거짓말하니까 이제 내가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해야 되네. 아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데이터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의 원천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이 다 검사가 됐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하이라이트한 그대로 구글 닥스로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미 검증된 내용이에요. 라는 부분들과 함께 제가 보안과 관련된 뭔가 소개서에 대한 초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게 쉬웠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저분들 닥스로 공동 작업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거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문서 초안 만들어서 저 문서 초안 만든 거 있어요. 같이 봐줘요. 이런 것들. 오탈자 있네. 근데 이건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도 사실은 AI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내가 이 문서를 제공받은 팀원이다 라고 봤을 때 이 문서 물론 다 읽어야 되겠죠. 근데 요약되고 잘 된 문서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해줍니다. 와, 이 문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네 라는 거를 쉽게 요약본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저는 욕심이 나요. 나 이렇게 긴 요약 말고 나는 한 줄의 요약을 원해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패널을 통해서 이 문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는 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야 이 문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줄래? 이런 문서야. 그러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문서에 대한 요약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제미나이다 구글닷컴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닥스로 내보내고 닥스를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요약들을 보고 그 요약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다시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이 내용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안 만들었잖아요. 보안 속에서 초안 만든 거에 대한 메일 초안을 써줘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어쨌든 내가 다 써야 되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입니다. 다 써야 되는데 써주고 AI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메일은 나는 누구한테 쓸 거면 정중하게 좀 써줘. 왜냐면 우리 고객한테 나갈 거거든. 그리고 친근한 인사말도 해줘. 갑자기 그냥 본문을 딱 들어가면 너무 낯설잖아. 라는 거를 요청한 다음에 바로 AI에게 요청을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메일 초안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줬던 소스 데이터, 보안 소개서라는 구글 닥스에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해줘요. 그러면 할루시네이션 걱정이 있을까요? 그런 걱정 없이 그 내용 그대로 메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 내용들 쭉 한번 열람해서 보고 그대로 제 메일에 대한 바디로 넣으면 돼요. 보안 담당자한테 쓰는 메일 맞네. 인사말도 잘 친절하게 했네. 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서를 위에 제공했네. 그리고 땅땅땅 항목으로 찍어서 접근 제어, 문서 보안, 메일 보안을 잘 요약했네. 라는 거. 사실 이 정도로 그 기술 답변서 나가면 되게 친절한 답변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단에 이제 큰 꺽쇠에 보면 보내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만 배려인 게 실수로 갑자기 나는 내 이름으로 보낼 게 아니라 IT 팀 배상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그냥 AI가 김유진이니 김원윤이 이름을 막 넣어버리면 이건 곤란하거든요. AI가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고려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부분들은 앞서서는 이제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면 우리 IT팀, 보안팀 늘 괴로운 게 백서를 마주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소개서, 기술 가이드 이런 것들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이 28장이나 되는 이 보안 백서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너무 읽기 싫어하실 거라는 걸 읽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내용들 처음에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이 문서 PDF 문서에 대한 백서 요약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멀웨어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더 하이라이트 해줘 라는 걸 요청하는 거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문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요청해서 이 리스트를 받아요. 그러면 이 백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 멀웨어에서 내가 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5가지 봐야 되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PDF에서 요약하는 것도 저희가 로드맵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바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쉽게 문서들을 리스트업해서 멀웨어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사팀이 이 가이드를 받았어요. 우리 이제 안전하게 쓰라라고 해가지고 인사팀이 가이드를 받았는데 인사팀 입장에서는 멀웨어가 뭐야? 라는 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IT팀에 멀웨어 뭐예요? 물어봤던 거를 이제 워크스페이스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에 멀웨어가 뭐예요? 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2번, 3번 핑퐁할 일도 그냥 이 가이드 안에서 멀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 이거 줄임말이고 이런 거 포함되어 있구나. 스팸 이런 거 다 멀웨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질의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서를 한두 개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문서가 비슷한 문서들이 막 쭉 생겨요. 우리 팀 공유 드라이브만 봐더라도 이름을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보안, 멀웨어,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 백서, 최신 자료 이러면서 문서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볼라치면 너무 괴로운 일이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여러 개의 문서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이드 패널 드랍하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해 알려줘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보안 속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보안, 멀웨어 관련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 문서들은 이거는 이거 소개해요 라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문서를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이 문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부분은 보안 소개서와 워크스페이스 보안을 비교해주고 좀 더 상세한 문서를 알려줘 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우리는 늘 어떤 채널의 다양한 목적으로 문서들을 재편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다른 문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이 2가지 문서를 비교해서 알려줘라고 해서 봤더니 두 문서 모두 보안 기능을 중점으로 설명하는 거는 맞아. 근데 보안 속에서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은 구체적인 기업 적용 방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똑똑한 AI가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더 상세한 문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보안이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비서예요. 정말 편리하게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제안서 쓰면서 워크스페이스 없이 내가 제안서 쓸 수 있었을까? 제미나이 없이 썼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보안 소개 장표를 하는데 임원 대상의 세션 제목을 추천해줘. 이런 것들. 나 이 부분에서의 타이틀은 이걸로 쓰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그 소개 멘트를 써줘.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놓은 초안을 고쳐주거나 처음에 아이디어를 주거나를 너무 똑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들, 제목들 꽤 멋있지 않아요? 클라우드 시대,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안전하게 비즈니스 혁신. 똑같은 단어의 조합들이지만 이게 뭔가 매력적인 추천들을 꽤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드릴 수 있는 요 부분들은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능이라서 안 보여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저는 스프레드시트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객분들도 어떤 기능을 요청 주실 때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쭉 해서 이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작성하기가 쉬우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스프레드시트로 많이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 해왔던 그런 저의 작업들을 AI가 뚝딱 해주더라고요. 워크스페이스 주요 보안 기능 표로 정리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어찌됐든 왼쪽 오른쪽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0초 만에 뚝딱 하고 아까 있었던 주요 보안 기능들을 설명과 상식적으로 이점을 써줘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프롬프트에 장단점을 비교해줘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 테이블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가히 마법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퀄리티. 한국어 이상할까봐 걱정 많이 하셨죠. 근데 한국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이제 영어, 다국어, 거기 한국어 서비스에서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는 프롬프트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우리 일할 때도 일하기 좋은 사람은 일을 정확하게 시키는 사람이랑 일하기 좋아하잖아요. 기획서 그려봐. 멋지게 이런 것보다는 기획서 이런 내용 포함해주고 레퍼런스 한 2-3개 좀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 요약 페이지 앞에 딱 넣어주고 이렇게 일 시켜주시는 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AI에게도 AI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 페르소나,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타스크,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포맷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뭔가 모든 역할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답변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문서를 이후에 배포할 때 자연스럽게 좀 공표가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프롬프트 가이드 101이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라면 요 채널 저희한테 언제든지 주시면 공유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AI에게 일을 한번 잘 시켜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롬프트 가이드 이용하셔가지고 메일은 이렇게 쓰면 좋네, 드라이브는 이게 편하네,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넘겼는데요. 재미있는 세션 아니었나요? 한국어 세션이 한국어 프롬프트를 처음으로 사실은 공개한 부분이라서 한국어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으셨을기를 기대하면서 제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